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자,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서도 나홀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분양 시장인데요.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분양 가격이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자, 이 가격은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8년 만에 처음이고요. 금액상으로 보면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번 하반기에는 재건축 단지의 분양도 예정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분양가가 더 오르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양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꼼꼼한 투자 그리고 신중한 투자를 해야 되겠죠. 저희 부동산 가이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은 생생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고민 그리고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릴 건데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77-635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고 싶으신 분들은 02-713-1813번으로 언제든지 연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LJ부동산연구소 임종욱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 부동산 가이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투자의 팁을 드리고 있죠. 또 오늘은 어떤 팁이 준비되어 있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부동산 팁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매 시장의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경매 물건의 수가 크게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지 지금 바로 경매 시장의 이상 흐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경매 시장의 물건의 수가 줄어들었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일단 뭐 돈을 못 갚으시는 분들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 그렇죠. 아니면 낙찰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뭐 물건이 남지 않았다. 어떤 게 맞을까요? 첫 번째가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게 저금리가 계속 장기화되고 있으면서 예전 같으면 이자를 못 내서 경매로 넘어가는 집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면 이제는 저금리 기조 속에서 경매로 넘어간 집들이 예전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최근 들어선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급매물로서도 처리가 가능하다 보니 경매 시장까지 나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또 경매를 또 공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매 시장에서도 제일 많이 하시는 것이 바로 다세대 주택이나 또는 아파트 경매 시장에 많이 뛰어드시는데 그럴수록 낙찰가율도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낙찰가율이 높다 보면은 그 낙찰가 높아지는 속에서 또 매매 시세도 같이 또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1, 2인 가구 증가로 인해서 이런 소형 주택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이렇게 경매 물건이 많이 부족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경매로서는 사실은 자칫 수익률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매매를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높이 받아버리니까. 그래서 경매라고 해서 너무 그냥 막연하게 높게 쓰시거나 또는 싸다고만 생각하시면 좀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소형 주택이나 또는 주택에 대해서 경매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서 이제 매매 이제 신경을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저금리 기조 자체가 상당히 좀 오랫동안 기조될 것 같기 때문에 경매 물건에 대해서 특히나 이 주택에 관련된 그리고 또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는 갈수록 이 경매 건수가 자꾸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이제 매입 방법을 좀 선택하셔서 재테크에 또 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겠습니다. 네, 양날의 검이네요. 일단 빚을 못 갚는 분들이 줄어들었다는 측면은 반갑기도 하면서도 이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또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경매 공부를 더 꼼꼼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렇게 임종욱 소장과 함께 부동산 투자의 팁 한 가지를 알아봤는데 임종욱 소장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시간 지금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임종욱 소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주제는 은퇴 후를 준비하는 부동산 투자 전략이고요. 6월 1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최됩니다. 궁금하시거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02-552-7440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제가 수원
메탄동 쪽에 상가주택 좀 오래된 걸 가지고 있는데 네. 이제 보유한 지가 한 6년 정도 지났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지 매매 시점이라든지 뭐 향후 뭐 가격 변동이라든지 그 관련해서 네.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 정확한 주소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번지수는 어떻게 되시나요? 메탄동 863번지입니다. 863번지. 알겠습니다. 자, 이 상가주택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지 저희가 지금 바로 임종우 소장 연결해 드릴게요. 네네. 예, 시청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보유하신 지가 지금 한 6년 정도 되셨다고요? 네. 건물이 뭐 얼마 좀 오래된 건물인가요? 한 25년이 넘었습니다. 아, 25년이 90년도 넘으셨다. 정도에 지어진 겁니다. 지금은 상가주택이라고요? 예. 거주를 하고 계시나요? 아니, 거주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주는 하지 않고 그냥 임대만 주고 계신다? 예. 메탄동 같은 경우에 지금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뭐 이렇게 로드뷰를 보면 좀 더 좋을 텐데 지도가 지금 좀 원활하게 안 뜨고 있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 네네. 지금 현재 임대가 어떻게 맞춰져 있습니까? 상가주택이라면? 혹시 상가가 지금 뭐가 들어와 있나요? 예. 밑에에 뭐 미용실하고 인테리어 조그만 것들. 아, 미용실하고 인테리어? 예. 그럼 총 몇 층 건물이죠? 3층입니다. 3층 건물이면 위에는 주택이 돼 있고 밑에는 이제 상가 미용실이 들어와 있고요. 예. 2층에 투룸 있고 2층에 3층에 투룸이고. 주인세대 있고. 예. 지금 오래되셔서 그 건물에 대해서 뭐 노후도 때문에 뭐 건축에 고칠 때가 많거나 막 그런 것도 좀 있나요? 뭐 저기 보유한 다음에 네. 웬만큼 좀 고치고 살았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수리는 웬만큼 좀 진행을 했고요. 예. 지금 주변에 이제 입지 여건으로 좀 봤을 때 상가는 주택하고 조금 달라서요. 그 주변 입지 여건을 좀 상당히 좀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네. 주변에 이제 주택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상가가 1층 부분이 그렇게 임대가 공실의 위험성이 좀 있는 업종입니다. 사실은 인테리어라든가 미용실이라면요. 예. 아무래도 상가라는 부분들은 권리금이 좀 형성돼 있어야지만 그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인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데 네. 지금 그 업종 자체가 지금 약간은 그렇게 안정적인 업종은 아니라는 것이죠. 6년 동안 계속 이제 바꾸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상가 이 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땅 주변의 시세 자체가요. 네. 지금 뭐 보니까 이 건물이 이게 맞나요? 빨간색 건물인데요. 예. 아, 예. 좀 보니까 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수익 상향을 시켜야 될 건물입니다. 사실은요.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6년 동안 보유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6년 보유하셨었는데 그동안에 그럼 사셨을 때보다 가격이 좀 많이 오른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다소 조금 올랐. 네. 같아요. 이런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냥 냅둬서는 가격 상승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고요. 지금 실제로 1층에 헤어샵하고 지금 뭐 인테리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그 업종이 좀 변경되면서 또 위에 리모델링이 좀 들어간다라면은 자산의 향상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렇지만 그냥 상태에서는 사실은 보유하셔도요, 그렇게 높은 시세 차익을 또 보실 수는 없으세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정확하게, 실례지만 연세가 좀 어떻게 되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40대 중반입니다. 예. 그 정도 되시면은요, 이 지금 건물에 대해서요, 리모델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외관만 지금 빨간색 벽돌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 외관을 좀 바꾸시고요. 그리고 또 1층에 대한 업종을 최대한 세분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세분화시켜서 임대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공실의 위험성을 좀 줄이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 자체적인 어떤 시세 상승보다 이 건물에 대한 어떤 그 리모델링을 통한 차익을 좀 보실 수가 있으세요. 아, 그래서 예.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한 번쯤은 리모델링이라는 걸 생각해서 향후에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궁금증이 풀리셨어요? 예, 정보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은 또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실까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네네. 궁금하신가요? 아, 네, 저는 그 불광동, 네, 그 은평구 불광동의 재개발라는 지금 이렇게 지금 노후된 그 재개발 지역에 네, 그 투자를 권유받아서 고민 중인데 네. 선생님께 그 투자를 해도 전망이 괜찮은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 불광동 어떤 구역인지랑 그리고
어떤 물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종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어떤 종목에 대한 투자 건의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5지구 내에 있는 네. 작은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 예, 네. 작은 오피스텔이라 그 투자 금액이 지금 현재는 크진 않더라고요. 네. 그 전세가 들어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바로 이 임종욱 네. 소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잠시만 네네.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불광역 쪽을 좀 아시나요? 예, 불광동에 제 동생이 사는데 아, 동생이 그 살고 저 계시고. 롯데캐슬이라고 거기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지구 바로 옆에 롯데캐슬이 그것도 재개발된 지역이래요.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그 단지도 괜찮고 교통이 좋아서 네. 그냥 그쪽에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지금 5구역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었잖아요. 네네. 5구역이 지금 불광역 바로 옆에 있는 게 지금 5구역입니다. 여기가 네네, 불광역이고요. 불광역이 가까워요, 예. 3호선하고 6호선 환승역이죠. 네. 그리고 예, 좀 더 예. 올라가시면 연신내역도 마찬가지로 환승역이고요. 네네. 이 불광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은평구 주변에서 도심권으로 나가는 이 관문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어떤 관문으로서 도심의 접근성은 상당히 좋은데 네네. 지금 근데 5구역 자체가요. 사실 사업이 네. 좀 지지부진합니다. 아, 그래요? 네, 5구역 자체가 그 사실은 조합장도 얼마 전에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네. 그래갖고 뭐 지금 많이 진행이 뭐 활발하게 된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그 안에서 또 활발하게 지금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솔직히 좀 갈 길이 좀 멀긴 해요. 근데 이렇게 볼게요. 네네. 지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불광역 주변은 좋습니다. 네네. GTX라든가 여러 가지 호재들은 있어요. 그리고 또 은평 삼성지구나 이런 쪽으로도 또 뭐 병원이라든가 또 대형 마트들도 또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은데 지금 네. 현재 이 불광 5구역만 보시지 마시고요. 예, 주변에 예. 대조동이라든가 이런 주변에 보면 개발 호재들도 있고요. 아, 예. 그리고 조금 더 지금 오피스텔을 선택하시느라는 건 소액으로 투자해서 뭔가 하시려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근데 재개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셔야 돼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장기적인 장기적으로. 관점에서 가셔야지 이거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가시면 안 되고요. 장기적인 네네. 관점에서 보셨을 때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투자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 지금 네네. 현재 예.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 맞죠? 제 주거용으로 지금 세 개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합원 자격이 되는지 여부에도 좀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될 부분이 필요하고요. 예, 예. 지금 위치적인 부분에서는 좀 더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괜찮고요. 네네. 조합원 자격의 유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서 매수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소액으로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괜찮다. 네, 위치적인, 아, 네. 입지적인 가치는 괜찮은데, 이 예, 예. 불광 5구역 자체가 사업이 조금 오래 걸려요. 네. 그래서 그거 감안하시고. 아, 여태까지도 되게 오래 걸렸었대요. 네, 굉장히. 앞으로도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는 재개발 네, 투자보다는 사실 감사합니다. 역세권에 대한 투자도 고려를 한번 해보십시오, 같이요. 어디요? 역세권에 대한 투자도 아, 같이 고려해보시라고요. 네. 네네, 예. 네. 나중에 또 제가 상담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네. 네. 자, 이렇게 두 분의 시청자님을 만나봤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로 궁금한 점을 보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어떤 내용을 보내주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문자 사연 보내주신 분은 이분입니다. 3884님인데요. 용산구 용문동에 원룸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세로 임대를 준 상태인데 전망이 어떤가요? 매도 타이밍 잡아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단 그 마지막에 매도 타이밍을 물어본 걸 보니까 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이 수익을 올렸고 네. 이제 언제 빠져나오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일단 지도상으로 용문동이 네. 어딘지 한번 보여드려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용산은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용문동은 이렇게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있을 수 있는데 네. 자, 용문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도상으로 한번 보신다라면 요 파랗게 보이는 데가 바로 미군 부대죠. 네. 미군 부대고 이제 미군 부대가 이제 2016년도 이후로 이제 철수를 이제 계획하고 있고 네. 요 삼각 지역 주변 쪽으로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상업적으로 바뀌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용산 쪽의 개발이 한참 진행되고 있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뭐 호텔이라든가 면세점 등. 네. 그렇다면 용문동이 바로 봤을 때 지하철역 효창공원 압력 그리고 또 4호선 또 경의선까지 좀 개통이 좀 됐고요. 네. 그래서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좋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 지금 뭐 재개발 좀 전에 전화 통화하신 분처럼
뭐 재개발이라든가 그렇게 개발로 가는 것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어요. 네. 하지만 이 용산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용문동이라는 데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리에 있다라는 건 확실한 네.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원룸을 구입하셨다라면 아마 구입하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으셨지 네.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후로 용산이 사실은 가격이 계속 주춤했었습니다. 주춤하다가 네. 요 최근 들어서 다시 용산 4구역이라든가 이제 개발에 대한 부분이 다시 시작되면서 조금씩 매수가 좀 늘어나고 있었죠. 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예상하기에 샀던 가격보다 지금 크게 차익은 내지 못한 상태일 거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투자 팁을 하나 더 드린다라고 네. 하면 아까 월세를 임대를 주고 계신다고 하는데 네. 이것을 전세로 조금 전환을 하셔가지고 투자금을 조금 더 먼저 해소하시고 아. 그리고 용산이 조금 더 개발이 본격화되거나 네. 조금 더 매수세가 좀 더 높아졌을 때 그때 매도 전략을 좀 세우는 게 좋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한 2년 정도는 더 보유하시면서 이 주변 상황을 조금 더 보시는 것이 좀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소장님 2년을 말씀해 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방송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은 예. 용산 지역은 앞으로 꾸준히 성장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네네, 하셨거든요. 네네. 전문가님들이. 네네, 근데 왜 2년인가요? 일단은 임대차를 새로 놓게 된다라면은 그 기간이 2년 정도를 좀 바라보고 네.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주변의 면세점이라든가 또는 용산 미군 부대가 또 철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가시화적인 어떤 기사거리가 네. 나올 확률이 되게 높죠. 네.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룸이기 때문에 아마 아직까지는 시세 차익을 좀 보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매도 타이밍 잡는 거는 약간 지지부진했었기 때문에 이걸 팔아야 될까 또는 좀 더 보유할까 이제 고민하실 텐데 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지금 바로 매도직 잡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한 2년 정도나 또는 뭐 좀 더 있어도 괜찮습니다. 네. 그 좀 더 기다리셨다가 매도 계획을 잡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투자에 대해서 시대 차익을 좀 남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먼저 전세로서 투자 금액을 좀 회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러면 그 월세보다. 회수한 금액을 또 다른 곳에다가 하는 게 기회비용 측면에서 더 낫겠네요. 예. 그 돈을 네. 가지고 또 다른 지역이나 또는 뭐 용산이 하더라도 네. 조금 더 좋은 상품에 또는 좀 더 좋은 지역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좀 더 포트폴리오를 분산을 시키는 것들이 어떤 우리가 재테크하면서 되게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항상 월세 수익만 생각했었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네요. 전세금으로 어느 정도 회수를 한 다음에 그 돈으로 또 다른 지역에 투자를 해봐라. 네. 이런 식으로 기회비용을 늘리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용산이 더 발전을 하게 됐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매도 타이밍을 고민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때 매도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해결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청자님도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또 많은 궁금증이 있다고 하시니까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저기 가양동에 있는 네. 거기 강변 아파트 15평짜리 네. 그걸 하나 구매하려고 그러네요. 투자 쪽으로요? 투자 목적으로요. 네네, 그거 괜찮은지 가격이 요새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갖고 좀 전문가님하고 상의 좀 하려고. 혹시 전화드렸어요. 시청자님 이 가양동에 대한 투자를 생각하시면서 주변 네네. 분들한테 어떤 호재가 있다 이런 거 들으신 적 있으세요? 호재는 못 들었어요. 그냥 있는 것 같고 그냥 네. 투자해놓으려고 그러거든요. 아직 그러면은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상태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잠깐 근데 가격이 조금 많이 네. 오른 것 같아갖고 아, 여쭤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고점이라면 사면 안 되겠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임종욱 소장 연결해 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변 지인한테 소개를 받으셨어요? 네네. 혹시 그분은 예전에 사셔가지고 지금 많은 차익을 좀 보신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요것을 이 지금 예, 예. 강변 아파트를 사셔서 시세 차익을 네. 보는 게 목적이세요? 월세가 아니라? 월세 좀 받는 것도 예, 목적이거든요. 월세 받는 것도. 그렇다면 제가 지도를 네. 보면서 혹시 또 시청자 다른 분들은 이 지역이 어딘지 잘 모를 테니까 한번 네, 지도를 네.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네. 강변 아파트가 바로 가양대교 넘어오면 오른쪽에 있는 그 아파트 맞죠? 예. 네, 지하철역 가양역하고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이 지금 현재 이 라인이 전부 다 9호선 라인인 거죠. 9호선 라인. 이 강서구가 9호선이 개통되면서 가격들이 많이 올랐어요. 네네. 그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강변 아파트도 이 9호선 개통 때문에 힘입은 그런 아파트인 거죠.
네, 그렇죠. 더불어서 소형 면적의 아파트들이 사실 소형 평수의 아파트들은 굉장히 희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2008년도 이후로는 이런 작은 아파트들이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바로 옆에 마곡지구. 네. 이 마곡지구가 앞으로 대기업들이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마곡지구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아파트 20평대 이상의 아파트들과 그리고 오피스텔 위주로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곡지구의 영향이 지금 말씀하신 9호선 라인에 미칠 확률도 꽤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 지금 사실은 가격이 지금 얼마 정도까지 얘기 들으셨어요? 네, 2억 3천까지 들었어요. 2억 3천까지 지금 네. 많이 오른 거예요. 이게 예전에 2억도 안 되던 아파트였었습니다. 예. 근데 많이 올랐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월세라든가 전세가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 아.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잘, 오래됐어요. 네, 네, 맞아요.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 네. 임대가가 그렇게 받쳐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그 원룸 그 용산에 대한 거 말씀드릴 때 전세로서 회수를 좀 하셔라라고 얘기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 2억 3천에 비해서 전세가는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전세가는 한 1억 5천? 얼마요? 1억 5, 6천 된다. 그렇죠. 그렇다면 어머니 전세랑 지금 매매가는 차이가 8천만 원 납니다. 그렇죠? 네. 그럼 지금 8천만 원을 투자를 하실 건데 제가 본 입장에서 이 2억 3천짜리가 과연 얼마 정도 올라갈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 예. 제가 입지적으로 마곡지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좋지만 이 건물의 노후도라든가 사실 이 적은 평수가 재건축됐을 때 그렇게 대단한 뭐 시세 차익을 갖다 줄 수는 없어요. 네. 대지 지분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래서 네, 네. 재건축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차익을 보시는 데 있어서 투자 대비 수익률을 봤을 때는 굉장히 작아요. 왜 그러냐면 전세가가 그만큼 받쳐주지 못해서 그런 거죠. 8천만 원씩이나 투자해야 되니까. 그렇죠. 차라리 그럴 거면 역세권 가까운데 차라리 다세대 주택이 전세가가 조금 세다라고 하면 그걸로 토익 투자가 들어가는 게 더 좋습니다. 사실 8천만 원이면 소액 투자로 여러 채도 살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러면 굳이 강변 아파트에 투자하지 마시고 지역을 여러 군데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죠. 차라리. 예. 그러면 어느 지역은 오르고 어느 지역은 안 오르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8천만 원씩이나 여기에다가 묻어두는 것은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투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 예. 그럼 결론은 뭐죠? 이 가격 주고 살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전체적인 입지여건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지만 투자 대비 수익률로 봤을 때는 별로 좋은 상품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매수는 조금 다른 상품으로 또는 다른 지역으로 다시 한번 해보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전화 다시 주시면 제가 또 같이 또 찝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감동하신 것 같아요, 반응이. 네네네. 너무 감사해요. 네, 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듣고 투자했다가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굉장히 하소연할 데도 없잖아요. 네, 시청자님.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시청자분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다 안 풀린 것들이 있죠.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디에 투자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종욱 소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주제는 은퇴 후를 준비하는 부동산 투자 전략이고요. 6월 1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최됩니다. 궁금하시거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552-744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시청자분들의 전화를 받으면서 궁금증에 대해서 해결은 해드렸지만 그 이후의 전략을 좀 못 세워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무료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그 부분들을 또 챙겨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지금 은퇴 후에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또 앞으로 부동산 트렌드에 대한 부분도 그런 방향이 맞죠. 그래서 안전하게 좀 전에 질문하신 분처럼 많은 돈을 한 곳에 투자해서 잘못되면 재미가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할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든가 또는 상품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부동산 트렌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셔서 질문도 많이 하시고요. 또 이런 어떤 트렌드도 좀 배워가시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의 참여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LJ 부동산 연구소 임종욱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코너는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총 3가지의 매물 정보를 드릴 겁니다. 자,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혹은 매물에 대한 관심, 투자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4번으로 언제든지 방송 이후에도 연락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분들과 함께하죠.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 투데이 부동산 투자연구소 손은경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어떤 매물이 준비되어 있을지 궁금하시죠? 첫 번째 매물부터 소개를 들어볼 텐데 김원준 팀장이 첫 번째 매물 준비하셨거든요. 어떤 매물 들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강남 3구에서도 상당히 독특한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자, 강남으로 비교를 하자면 삼성동에 비견을 할 만한 서초구, 서초동 매물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개발뿐만 아니라 서울교육대학교의 학생들, 또 위쪽에 있는 법조단지의 전문직 직장인들, 그 수요층들을 직접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안정적인 매물이기 때문에 더욱더 추천을 드리겠고요. 다양한 개발들로 인해서 가치가 폭발하게 될 서초구, 서초동 매물 잠시 뒤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손은경 소장은 또 어떤 매물을 들고 오셨을까요? 오늘 2가지 매물 준비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첫 번째 가볼 곳은 동작구 사당동인데요. 네. 이것은 앞으로 강남 4구 중에 한 구로 굉장히 뛰어오를 지역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사당동 동작구에서 우리가 서초구 강남 쪽으로 이동하기에 우리가 굉장히 가까이 있는 이 지역이지만은 바로 도로망 쪽으로는 직결되는 도로가 없었는데요. 바로 이제 2019년에 그 도로가 뚫리죠. 예, 장제터널이 뚫리면서 이제는 강남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해지는 지역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사당동을 가져왔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강남구 자체에 있습니다. 개포동. 여러분들 이제 뉴스나 신문에서 자주 보시죠. 바로 개포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꾸준하게 나오는데요. 바로 분양도 굉장히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앞으로 3단지의 분양과 그다음에 이런 현대의 분양 최근에 다음 달 또 다다음 달 꾸준하게 분양이 나오고 있고요. 또 내년에는 또 1단지, 4단지의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그 이주수의 혜택을 바로 볼 수 있는 지역 개포동입니다. 네, 자 이렇게 3가지 매물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매물부터 어떤 매물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은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남성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2016년 6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 가운데 6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6,9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1,9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손은경 소장의 이 사당동 매물 살펴볼 텐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왠지 사당동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 일단 이 사당동의 입지적 여건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여러분 그 사당동이 동작구에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옆에는 서초구, 강남구, 그리고 송파구, 바로 이 강남 4구 중에 한 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남 4구면 강동구가 아니냐? 아닙니다. 이제 동작구가 그 자리를 대신할 건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전철망 7호선 이렇게 지나가서 강남을 가로지르고 있는데요. 바로 도로망적인 부분입니다. 이 강남의 가장 핵심 업무지구죠. 서울의 핵심 업무지구 테헤란로, 이 테헤란로와 그다음에 서초대로를 연결하는 그런 바로 이 터널, 바로 가로막고 있었죠. 바로 연결이 되지 못하던 곳에 장제터널이 뚫림으로써 이제 강남과 연결이 바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올림픽대로라든가 남부순환로를 이용을 해서 지나갈 때 이제 동작대로를 통해서 이수역을 통하면 바로 장제터널 지나서 교대역, 서초역 교대역 바로 강남역까지 연결이 되죠. 이 도로라는 것이 여러분들 옛날부터 돈의 흐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막혀있던 돈의 흐름이 뚫려서 바로 사당동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자, 그리고 본 매물이 그 라인, 그 사당로, 서초대를 연결되는 그 라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혜택을 당장 볼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7호선 남성역 도보 5분입니다. 바로 5분에서 역세권이라는 그런 포인트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강남과 서초권에 출퇴근하시는 직장인들의 바로 직주 근접한 그런 입지 때문에 그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특히 주변에 중앙대학교라든가 총신대, 숭실대학교, 서울대학교도 또 대학가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가의 그 학생들의 임대 수요도 굉장히 또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아까 도로적인 교통 호재 장제터널뿐만이 아니라 바로 사당역에 근처에 있는 사당 IC가 바로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인데 7월에 개통됩니다. 그렇다면 이 도로망을 통해서 자동차 전용 고속도로인데요. 그렇다면 경부고속도로, 그다음에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까지 바로 서울의 동부권과 서부권을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바로 사당이
바로 교통의 중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주변에는 뭐 중앙대학교 병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사당 문화센터, 그다음에 복지관, 특히 이제 이곳에는 중소형 마트, 재래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2인 가구, 또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남성 초등학교나 중학교, 또 학교도 동작고등학교 이렇게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시키기도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개발 호재인데 장제터널 말씀해 주셨잖아요. 언제 개통된다고요? 2019년입니다. 네. 2019년 이제 공사는 이미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에 있는 정보사는 어떻게 되냐? 이전을 하지요. 이전을 했고 거기에는 바로 예술과 문화가 어울리는 복합 문화센터가 문화단지가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서초구에서는 이곳과 예술의 전당을 어울려서 함께 시너지 효과를 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여기서는 바로 그 밑에 장제 터널이 뚫리기 때문에 강남권과의 다이렉트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를 딱 보시면 남성역, 이수역, 그다음에 내방역 쭉 지나면은 바로 서초역과 교대역, 강남역까지 다이렉트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직결도로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서부권에서 우리가 강남권으로 간다. 무슨 도로를 이용하겠습니까? 바로 본 이 서초대를 통해 가지고 장제터널을 지나 가지고 테일한로를 간다라는 거에 이제 핵심적인 그런 입지적인 그 강점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사당동에는 또 재건축구역, 단독주택 재건축구역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1단지는 분양이 다 끝났고 2단지는 이제 다 이주해서 이제 곧 분양을 앞두고 있고요. 3단지도 이제 오랜만에 관리 처분을 받게 되면은 이제 이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이주 세대로 인해서 주변에 임대가나 매매가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더군다나 그 사당동 바로 옆에는 동작대로 건너서 방배동이 있는데요. 방배동에는 또 여러 개의 또 재건축 구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방배 5구역 무려 이주 세대가 약 3,000세대가 되기 때문에 이 이주 세대들이 다 어디로 갈 것이냐? 바로 서측, 바로 사당동 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입지입니다. 왜냐? 그 위쪽 위와 아래와 옆에는 바로 반포, 그다음에 방배동 그 자체 서초동 집값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저렴하면서도 입지가 좋은 사당동 쪽으로 이주 수요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계시겠죠. 자, 그리고 강남 순환도시고속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에 개통이 되기 때문에 교통적인 여건 더욱더 좋아지고요. 특히 바로 그 본매물인 사당로는 지금 왕복 2차선인데 앞으로 향후에 장제터널의 개통과 앞서 발맞춰 갖고 바로 왕복 3차선으로 확장이 됩니다. 도로적인 여건이 훨씬 더 좋아진다라는 것이고 또 사당역 주변에는 또 사당역 공용주장 부지의 개발, 그래서 복합 환승센터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곳의 개발 호재 영향도 충분히 받고요. 특히 사당역과 이수역 사이를 가보시면 옛날하고 많이 틀립니다. 굉장히 고층 업무용 빌들이 많이 들어섰고 예전에 오래됐던 가구 거리들이 점점 없어지면서 여기는 고층 업무용 빌들이 들어서고 있다. 그래서 사당 이수역 지구단위 계획 개발에 의한 또 그런 호재들, 또 남성역은 또 남성 역세권 개발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크고 작은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남과 도로가 개통이 된다는 것은 강남에 있는 수요층이 이쪽으로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건물이어야 될 것 같은데 건물은 어떻습니까? 네, 건물 이제 현장에 가시면 꼼꼼히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거의 이제 마감이 다 끝났고요. 총 6층 중 4층인데요. 외부에는 아주 화려한 돌 마감, 사비석과 그다음에 대리석 마감을 끝내서 굉장히 좀 깔끔하게 또 마감을 했고요. 또 내부는 엘리베이터와 그다음에 1층 CCTV 모든 보안 시스템 다 돼 있고 특히 이제 무인 택배함도 있기 때문에 임차하시거나 실거치 하시는 분도 굉장히 좋고요. 특히 각 세대마다 전부 천정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에어컨 따로 준비하실 필요 없을 정도로 좀 완비가 잘 돼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15평입니다. 여기서 방 하나만 있으면 3룸 구조가 될 정도로 굉장히 넓은 구조이기 때문에 임대에 놓으실 때 굉장히 강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가격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2억 6,900만 원이죠. 여러분들 이제 요 지역에 가셔가지고 신축에 이 정도 크기의 매물이라고 그러면은 2억 7천대 이하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라 말씀드리겠고요. 전세는 2억 5천만 원. 예상이 아니라 바로 아래층 3층이 똑같은 구조인데 2억 5천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 5천에 임대는 예상이 아니라 놓을 수 있다는 가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실투자금 굉장히 저렴하죠. 1,9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월세로 놓으신다면 보증금 3천에 100만 원 정도의 수익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 한 가지 정리해 주세요. 네, 이제 건물적인 부분은 이제 리스크가 네. 다 없어졌고요. 네. 이제 완공이 거의 코앞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바로 투자 목적으로 사셔서 임대 놓으신다 그러면은 임대 예상가를 좀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매물 만나봤습니다.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옆 동네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 확인하시죠.
두 번째 매물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과 3호선이 지나고 있는 교대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오는 10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5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8,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5,500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번 매물은 김원준 팀장이 준비한 매물이고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서초동 다세대 주택이 위치한 이 입지 여건 어디입니까? 사실 서초동 하면 다들 일단 교대역을 아마 떠오르실 텐데 네. 바로 교대역에서 4분에서 5분 정도 거리밖에 걸리지 않는 곳에 위치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일단 교대역 같은 경우에는 2호선과 3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아래쪽으로는 남부터미널이 있습니다. 자,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지하철 3호선이 지나가게 되겠고요. 또 남부터미널 역 주변이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는데 남부터미널을 개발을 할 경우 이 지역보다 더 가치가 올라갈 것을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바로 옆쪽에 바로 서울교육대학교가 있죠. 자, 교육대학교 이제 바로 호문에서 1분 거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요자들은 이 교대에 다니는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위쪽에도 전문 법조단지가 있습니다. 자, 서울에서 가장 큰 법조단지, 한국에서 가장 큰 법조단지라고 아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곳 같은 경우 2010년도 기준으로 전국 판사 중 29%가 현재 서초구에 위치해 있고요. 검사는 약 19%, 변호사는 22.8%가 이거 서초구에 직장을 두고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네. 자, 서초동 내 전문직 공무원들만 하더라도 1,655명이기 때문에 전문직 종사자들 굉장히 많이 있는 안정적인 수요층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만큼 수요층 안정적으로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지금 이곳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조금 작게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지역에 따라서 주 수요자에 맞는 평형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곳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수요와 전문직 종사자들의 세컨드하우스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소형 평수를 오히려 더 선호를 하십니다. 자, 일단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월세 150만 원, 160만 원씩 내면서 살지 않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알맞는 그런 크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가족 단위 수요층 같은 경우는 앞에서 손은경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당동 같이 조금 큰 평수, 그런 평수를 오히려 선호를 하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 평수를 구입을 하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입자를 잘 만나는 것도 복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지역에는 또 좋은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 지역 인근에는 또 어떤 개발 호재들이 있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발 호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앞에서 잠깐 삼성동과 비교를 했었는데요. 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강남에서도 삼성동과 비교할 만한 대형 개발 호재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자, 일단 롯데칠성부지 개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곳 같은 경우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롯데 입장에서는 이곳을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삼성동과 비교할 만한 다양한 큰 개발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매물 위치에서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할 만큼 가까이 있고요. 자, 그만큼 서초동 내에서 서초동뿐만 아니라 서초구 내 그리고 강남권까지도 이득을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대형 개발 호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앞에서 잠깐 손은경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리풀공원, 특히 이곳이 장제터널을 뚫고 서리풀공원 내에 문화와 예술의 클러스터로 개발이 되게 되는데, 자, 이곳 같은 경우는 거주지가 없이 상업시설이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있는 매물 위치, 그러니까 장제터널 바로 옆쪽에 있는 이곳이기 때문에 보다 더 큰 가치의 상승을 불러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곳 장제터널 같은 경우에도 유동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금 현재 이곳 서초동에도 보다 더 상권이 확장되고 가치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동 인구가 이제 많아지게 되면 상권이 발전할 수밖에 없겠고, 상권이 발전하게 되면 주변 집가와 가격까지 덩달아서 오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서초 양재 우면 일대 그린벨트 풀고 다양한 개발들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작년에 이제 대통령 보고까지 된 만큼 향후에 다양한 개발들을 노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서초구 내에서 다양한 개발들 사업이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서초구 많이 가격이 올랐지만 아직까지 더 오를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것 노려보시고 투자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매물이 저희가 앞서 확인해 본 결과로는 10월에 준공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사하기 딱 좋은 그런 시기죠. 자, 그 시기에 우리가 어떤 건물을 만나볼 수 있게 될까요?
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먹자골목, 그러니까 네. 유명 맛집이 있는 그런 골목에 네. 위치한 그런 매물이 되겠는데요. 자, 그만큼 보안 시설에 더 많이 신경을 써야겠죠. 자, CCTV와 세이프티 도어 그리고 엘리베이터, 다양한 편의 시설들 잘 마련이 될 예정이고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맛집이 있는 그런 골목입니다. 자, 주차 공간 굉장히 협소한 곳이었지만 1층 피로티 주차장을 설치를 하면서 주차 공간은 조금은 더 여유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곳 유동인구 정말 많습니다. 자, 이렇게 유동인구 많은 이유 분명히 있는 곳이라고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건물 현관에서 나와서 옆쪽을 도로 쪽을 보게 되면은 바로 교육대학교 후문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만큼 좋은 위치에 있는 학생들의 수요 바로 맞아볼 수 있는 그러한 건물로 건축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무리 좋은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맞아야 제가 투자할 수 있는 거거든요. 투자 자금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네, 일단 이곳 같은 경우에 월세 노후식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지만 전세로도 상당히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겠습니다. 매매가 2억 8,500만 원 되겠고요. 전세 시에 2억 5천에서 2억 5,500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3천 전후로 해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월세 놓으시더라도 학생들이 크게 부담 없는 수준으로 하지만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보다 더 높은 수익으로 만나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자,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3천에 90에서 100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서로서로 그러니까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서로서로 좋을 만한 그런 가격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것, 유의해야 될 것 한 가지만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 방문을 하셔서 네. 지금 현재 역에서 얼마나 걸리는지, 교육대학교 주 수요층 이제 수요자들이 다니는 학교에 얼마나 가까운지 그것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매물까지 만나봤습니다.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준비된 세 번째 매물 만나볼 시간입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매물은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매봉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지난 2월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6층 건물 가운데 2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8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6천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은 약 2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 개포동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죠. 근데 이 건물 자체가 이 매물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개포동 우리가 이제 지도를 딱 놓고 보면요. 네. 우리가 이제 달토공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은 이제 개포 재건축 단지 쫙 펼쳐집니다. 1단지부터 8단지, 9단지까지가 쫙 있고요. 근데 왼쪽으로 봤을 때 개포 사동인데요. 굉장히 개포동 전체에서는 좀 포션이 작지요. 여기가 개포 사동 바로 다세대와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인데요. 바로 3호물산 사거리에 또 같이 붙어 있습니다. 매물은 바로 3호물산 사거리 근처에 있는데 자, 전철역은 3호선 매봉역입니다. 우리가 도보로 가면은 한 7분에서 8분 정도 걸리고요. 양재천을 가로질러서 이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제 그 3호물산 사거리에는 다양한 버스들이 많이 다닙니다. 마을버스부터 일반 버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버스를 이용을 하셔도 뭐 양재역이나 매봉역까지는 뭐 한 3분에서 5분 정도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강남권의 생활용을 바탕을 하기 때문에 차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걸 좀 유념해 두시겠고요. 그래서 임대 수요하시는 분들이 뭐 전철에 대한 부분은 크게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이제 또 임대 놓으실 때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주변에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포지구이기 때문에 바로 앞쪽 양재천이 지나가죠. 양재천 걸어가면은 약 한 2, 3분 정도면 걸어서 굉장히 가깝게 있고요. 또 주변에 뭐 구룡산이라든가 대모산도 인근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달통원이 가깝기 때문에 내가 산책하고 이렇게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다라는 것이고 또 옆에 뭐 가까이에는 매봉터널과 구룡터널이 있기 때문에 역삼동이라든가 강남 중심이죠. 또 구룡터널 이용해가지고 분당이나 판교도 가깝게 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도로망이 잘 뚫려 있다. 뭐 남부 순환로라든가 그다음에 강남대로, 그다음에 양재대로, 또 주변에 경부고속도로에 서초 IC까지 있기 때문에 뭐 강남의 중심권이라든가 아니면 뭐 경기나 수도권 쪽으로 이동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도를 보니까 이 분명히 개포동이긴 한데 양재동과도 인근에 있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 이 양재동에 있는 또 개발 호재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네요. 예, 개발 맞습니다. 호재는 어떤 게 있어요? 예, 그 상호물산 사거리를 네. 중심으로 해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면 아까 말씀하신 양재동이고요. 네. 또 양재 IC까지도 뭐 차로 간다면 5분, 뭐 걸어서 간다면 약 15분 정도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재권역의 가장 핵심 개발 호재죠. 양재 R&D 특구인데요. 약 무려 100만 평 규모로
정부, 서울시 이미 서초구청 다 합의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바로 전문적인 R&D 단지로서 이곳의 용적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추가적인 건축 규제를 완화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R&D 시설들을 더 증설하거나 새롭게 유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핵심 그런 키워드로서 갖고 있죠. 우리가 판교 테크노밸리가 30만평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 개포동의 개발 호재에 또 단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는 개포 재건축 2주죠. 재건축 2주인데 우리가 2단지 성황리의 분양이 잘 끝났지 않겠습니까? 높은 분양가라고 우리가 우려했지만 굉장히 완판이 됐고요. 향후 앞에 이제 현대 일원을 재건축하는 레미안 루첸하임 바로 다음 달에 이제 분양을 할 예정이고요. 또 7월 달에는 3단지를 재건축하는 바로 현대건설의 DH 아너힐스입니다. 굉장히 고급 브랜드고요. 아마 향후에 그 분양가는 꾸준하게 올라갈 건데 아마 성황리에 잘 분양이 끝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포동 인근에 있는 기존 주택들의 가격들도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두시겠고요. 자, 그리고 이 개포동에는 구령마을이라고 좀 노후주거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5개 T지요. 이 5개 T도 이미 이 강남구청과 그다음에 LH공사에 다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구령마을의 개발 계획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공영 개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한 가지 있던 500T까지 없어지는 명문 주거 단지로서 개포동은 탈바꿈할 것이다. 그리고 개포동에서 우리가 남부순환로라든가 양계대로를 이용하게 되면은 바로 동남쪽으로 바로 그 KTX 수서 역세권 개발이 차량으로 한 15분 정도면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발 호재에도 충분히 영향을 볼 수 있는 입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건물이 그러면 어떻게 지어졌을지 궁금해지는데 이미 지난 2월에 준공이 됐으니까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아, 예, 그럼요. 네. 가면은 뭐 외관부터 시작해갖고 네. 내부 마감재까지 꼼꼼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6층 중 2층이지만 뭐 우리가 이 주변이 굉장히 조용한 그런 주택가이기 때문에 전혀 시끄럽지 않다. 지금 이 사진 바로 실내부 사진을 찍어 온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시는 그것들이 바로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죠. 현장 시스템 에어컨, 드럼 세탁기, 그다음에 가스레인지와 전기 스토브의 2929식 조합이 굉장히 주방 잘 돼 있고요. 특히 이제 거실에는 안티스타코 도장, 벽지가 아닙니다. 돌 느낌 나는 그런 아주 깔끔한 도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퀄리티가 높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또 일종의 무임 택배함도 있으니까 임차인들이 들어와셔서 생활하기엔 굉장히 편리한 그런 구조들을 다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분양가가 작년에 그 공사 초기에 있던 분양가를 올리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는 게 이제 강점인데요. 그래서 전세는 약 2억 6천까지 이미 이제 다른 층들이 2억 6천에 전세를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천만 원 정도의 투자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 놓으신다 그러면 약 3천에 약 90에서 1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수익까지도 함께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개포동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무턱대고 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내용들이 필요하겠죠. 유의할 점 한 가지 좀 해주세요. 그럼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중요한데요. 네. 그게 바로 발품입니다. 내가 그냥 앉아서 뭘 하시는 게 아니라 현장 가셔서 매물 꼼꼼히 보시고 주변에 그 중개업소를 들리셔갖고 임대 현황까지 꼼꼼히 확인해 보셔서 내가 나중에 투자 금액이 얼마 들어갈지 임대는 꾸준하게 받쳐줄지를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일단 사진을 보니까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 화이트 인테리어 좋아하는데 또 화이트로 꾸며져 있다는 점도 굉장히 심플하지만 가보시면 굉장히 럭셔리하게 느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그럼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세 번째 매물까지 만나봤습니다. 세 번째 매물은요,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오늘 매물 소개 도와주셨던 손은경 소장을 직접 만나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회를 준비해드렸습니다. 무료 세미나 지금 만나보시죠. 손은경 소장의 1:1 부동산 무료 상담 안내입니다. 주제는 소액 부동산 투자 성공으로 이끄는 법이고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에 개최됩니다. 궁금하시거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2077-63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세 가지 매물을 보시면서 관심 있으셨던 분들, 그리고 투자해보고 싶으셨던 분들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02-2077-6394번으로 방송 이후에도 전화 주실 수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조금씩 더 더워지고 있는데 날씨가 더 더워지기 전에 발품을 파는 게 더 좋겠죠. 많은 발품 파시면서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가이드 돈 드는 매물 정보는요. 투데이 부동산 투자연구소 손은경 소장, 창조경제 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인사드리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